혈압이 높다고 하면 다들 약부터 찾습니다. 병원 가서 약 처방받고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좌절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혈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순간에도 혈관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차갑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것들이 모두 혈관이 보내는 경고예요.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심도진입니다. 32년 동안 혈관 영양학을 연구했고 국립건강연구원에서 15년간 혈관 대사를 추적했습니다. 지금은 시니어 영양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면서 2,000명이 넘는 분들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혈압을 낮추는 건 약이 아니라 콩과 이것, 자연이 만든 황금조합이었어요. 우리 식탁 위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뇨로 이어지고 심하면 뇌졸중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아무 증상 없이 혈관은 매일 조금씩 딱딱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더니 단 2주 만에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없이도요. 150이 넘던 혈압이 130대로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콩과 좋은 기름을 함께 드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32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해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 단순한 조합이 혈관을 살리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2주 후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건강식품 광고에 속았다고 느끼셨던 분들, 약만 먹으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혈관을 되살리는 진짜 비결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제가 만난 74세 박미선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혈압약을 드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정확히는 20년 동안이나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몸은 계속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지끈거렸대요.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발도 시려서 여름에도 양말을 2겹씩 신으셨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한참을 버둥거려야 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고 하세요. 약을 먹는데도 왜 이럴까요? 박미선 님도 그게 너무 궁금하셨대요. 병원 가서 물어봐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게 오셨어요. 혈압약을 20년 먹었는데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특별한 운동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유 한 잔이었죠. 처음엔 박미선 님도 황당해하셨어요. 20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두유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되네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맑아졌다고, 쇠망치로 맞는 것 같던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얼음장 같던 손이 따뜻해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혈압을 재봤더니 150에서 132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약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예요. 박미선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두유와 들기름을 드시고 계십니다. 3개월 후엔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32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예요. 작은 변화가 혈관을 되살립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박미선 님처럼 여러분도 2주 후에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콩과 좋은 기름이 혈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모르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젊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콩과 좋은 기름이 혈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콩 속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혈관 내벽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요. 산화질소라는 게 뭐냐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아르기닌이 그걸 막아주는 거죠. 일본 도쿄의과대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콩 단백질을 매일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2주 만에 15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도 처음 이 논문을 봤을 때 놀랐어요. 74세 박미선 님이 바로 그 사례였습니다. 아침마다 두유 한 컵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잠을 깊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죠. 혈관이 회복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도 개선된 겁니다.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삶은 콩 반 컵이나 두유 한 컵을 매일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짠 반찬과 함께 먹지 말고 미지근한 온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식탁에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이 있으면 콩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콩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좋은 기름은 혈관의 윤활유가 됩니다. 불포화 지방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예요. 좋은 기름은 혈관을 보호합니다. 서울대 영양대사연구팀에서 8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콩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14%나 줄어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혈관 벽이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혈관 벽에 붙어있던 기름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66세 김태호님은 손발이 항상 차가워서 고생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겨울에는 특히 심해서 손이 시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하세요. 두유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손발 저림이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혈류가 개선되면서 몸 끝까지 피가 잘 도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좋은 기름 한 스푼을 식사 중이나 식후 20분 뒤에 드세요. 공복에 기름을 삼키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기름을 주로 드시나요? 콩의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만들고 오메가3 지방산이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게 바로 황금조합이에요. 콩이 혈관 벽을 회복시키면 좋은 기름이 그 벽을 보호하는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8주 만에 155에서 147로 떨어졌어요. 이건 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전혀 없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69세 정현숙님은 매일 아침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지끈지끈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점심 식단에 콩샐러드와 올리브유 드레싱을 추가했습니다. 병아리 콩이나 검은 콩을 채소와 함께 먹기 시작한 거죠. 3주 정도 지나면서 두통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사라졌어요. 진통제를 끊었는데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된 겁니다.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다만 과하게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 한 끼, 콩 반 컵 정도가 적당해요. 콩마다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병아리콩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렌틸콩은 철분이 많아서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좋고요.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검은콩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관 탄력도가 20%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이 다시 젊어진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72세 윤상철님은 검은콩을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셨습니다. 삶아서 그냥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셨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5년 젊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집에 어떤 콩이 있나요? 검은 콩이 있으면 오늘부터 드셔보세요. 없으면 마트에서 말린 검은 콩이나 삶은 검은 콩 팩을 사오시면 됩니다. 조리가 귀찮으시면 검은 콩 두유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기름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심장 건강에 좋고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아마씨유는 혈전 예방에 탁월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 세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겁니다. 지중해 식단 연구에서 올리브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약으로도 이만큼 줄이기 어렵거든요. 70세 강미숙님은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유를 일주일 단위로 바꿔가며 드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올리브유,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들기름, 일요일은 아마씨유 이런 식으로요. 6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났어요. 기름을 살 때는 꼭 저온 압착 제품을 선택하세요. 고온에서 추출한 기름은 영양소가 파괴됐을 수 있어요. 병에 적혀있는 제조 방식을 확인하시고 저온 압착이나 냉압착이라고 쓰인 제품을 고르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위해선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기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콩과 기름을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잠에서 깨어난 혈관이 영양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대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에 가까운 상태에서 가벼운 식사 후 드시면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국립건강연구원 시간영양학팀 연구에서 아침에 불포화 지방을 섭취한 그룹이 저녁에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지질 개선 효과가 40%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른 거예요. 68세 송영애님은 저녁에 두유를 드시다가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양을 드시는데 아침으로 바꾸고 나서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났다고 하세요. 2주 만에 혈압이 145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 가볍게 식사하시고 식사 직후에 두유와 들기름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공복에 바로 기름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신 후에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아침을 드시나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콩과 칼슘이 많은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안 돼요. 콩의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우유나 치즈를 드실 거면 콩과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또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니까요. 콩 샐러드를 드실 때 간장을 많이 뿌리거나 두유를 마실 때 짠 반찬을 함께 먹으면 소용없어요. 73세 조명숙님은 처음에 두유를 마시면서 김치를 함께 드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짠 음식을 빼보라고 했더니 2주 만에 혈압이 150에서 138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두유를 마셨는데 짠 음식만 뺐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도 피하세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콩과 기름을 아무리 드셔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몸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혹시 짠 음식을 자주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십니다. 4주차가 되면 혈압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요.
보통 10에서 15 정도 떨어집니다. 8주차가 되면 혈관 자체가 회복되면서 약을 줄일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물론 약을 줄이는 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추적 연구에서 콩과 불포화 지방 섭취를 8주 이상 지속한 환자들의 80%가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확인된 결과예요. 76세 이춘자님은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4주 후엔 혈압이 155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8주 후엔 130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절반으로 줄여주셨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 2주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혈관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할 자신 있으신가요? 이제 이 조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 루틴을 완성해 드릴게요. 아침은 혈관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혈액도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들기름 한 스푼을 섞어서 드세요. 이게 제가 30년 넘게 추천해온 아침 루틴입니다. 두유는 미지근하게 데우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들기름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공복보다는 가벼운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빵 한 조각이나 과일 조금 드신 후에 두유를 마시세요. 빈속에 기름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공복에 드시다가 속쓰림을 호소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들기름이 없으면 아마씨유나 올리브유를 넣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좋은 기름을 매일 섭취하는 거예요. 하루만 빼먹어도 혈관은 금방 다시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두유 한 잔으로 혈관을 깨워보시겠어요? 점심시간은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이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요. 이때 콩 단백질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병아리 콩이나 검은 콩을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드레싱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요. 올리브유 2스푼에 레몬즙 1스푼, 약간의 후추만 넣으면 끝입니다. 소금은 절대 넣지 마세요. 드레싱에 소금을 넣으면 콩의 혈압 낮추는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레몬즙으로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요. 신맛이 싫으시면 발사믹 식초를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71세 이영자님은 점심마다 콩샐러드를 드셨어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레몬 드레싱을 만들어서 드시니까 맛있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에 혈압이 148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점심 샐러드, 오늘은 콩을 추가해 보시죠. 저녁은 하루 피로를 풀고 혈류를 안정시키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혈관에 부담이 가요. 가볍게 드시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부 반 모와 아보카도 반 개를 따뜻하게 드세요. 두부는 살짝 데워서 드시고 아보카도는 그대로 얹어 드시면 됩니다. 간장 조금 뿌리고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맛있어요. 늦은 밤에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소화 부담으로 오히려 피로가 쌓입니다. 저녁 7시 전에 드시는 게 좋고 양도 적당히 조절하세요. 배부르게 먹지 말고 80%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67세 최진수님은 저녁에 두부와 아보카도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밤에 자다가 자꾸 깨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잔다고 하시더군요. 혈류가 안정되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진 겁니다. 저녁엔 몸을 쉬게 할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식사 후 30분 뒤에 녹차 한 잔을 드세요. 녹차 속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지방 입자를 분해해서 혈류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녹차가 필수예요. 너무 뜨거운 차는 피하세요.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차를 급하게 마시면 식도에 자극이 갈 수 있거든요. 입에 넣었을 때 편안한 온도가 딱 좋습니다. 하루에 녹차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카페인이 걱정되시면 오후 4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밤에 잠을 설칠 수 있어요. 73세 홍성민님은 식사 후 녹차 루틴을 지키면서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답답했는데 녹차를 마시니까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식사 후 따뜻한 한 잔, 오늘 실천해 보실래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게 되는데 미리 수분을 보충해주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류를 방해해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니까 한 컵 정도만 드세요.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꿀은 넣지 마세요. 자기 전에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68세 박종철님은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루틴을 지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르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하시더군요. 자기 전 한 잔의 물,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을 30분 정도 하세요.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관 회복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무리하게 뛰거나 등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평지만 걸으세요. 오르막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안전하게 걷는 겁니다. 산책하면서 심호흡을 깊게 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좋아집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하면서 걸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75세 김순애님은 매주 토요일 아침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 후엔 두유 한 잔 마시는 게 루틴이 됐다고 하세요.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번 주말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이렇게 단순한 루틴만 지켜도 혈관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어요. 다만 올바른 재료를 제공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콩과 좋은 기름,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 3가지만 지키시면 2주 후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32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콩과 좋은 지방, 이 단순한 조합이 약보다 안전하게 혈관을 회복시키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32년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모두 공개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이 있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해롭다는 생각이었죠. 혈압이 높으면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올바른 관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지방은 혈관의 윤활유예요. 혈관 벽을 보호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콩 단백질이 벽돌을 쌓듯이 혈관 내벽을 회복시키고 좋은 지방이 그 벽을 코팅하면서 혈관은 스스로 다시 숨을 쉽니다. 이게 자연이 만든 완벽한 조합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계속 딱딱해집니다. 혈압은 점점 올라가고 약은 계속 늘어나죠. 머리는 무겁고 손발은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결국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2주 만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도 깊게 잡니다.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다만 식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한 잔이 내일의 혈압을 낮추고 일주일 뒤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트에 가서 두유 한 팩이랑 들기름 한 병만 사오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어요. 74세 박미선 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66세 김태호 님, 69세 정현숙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 방법으로 변화를 만드셨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혈관은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82세 분도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 두유 한 잔으로 두 번째 걸음을 내디드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양치하듯이 두유 한 잔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어야 해요. 3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부부가 함께, 형제자매가 함께 시작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막는 진짜 나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하고 있는 그 습관들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피해야 할 음식, 피해야 할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제대로 된 재료를 공급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유를 선택하시고 내일도 선택하시고 모레도 선택하세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되살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한 걸음을 내디드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두유 한 잔 마시겠다고, 오늘 마트 가서 들기름 사오겠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